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뭐 요즘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잠자는 시간이 행복하고 네. 또 가끔은 우리 학생들 합격했다는 소식 들을 때가 그래도 행복하죠. 네. 선생님은요? 뭐 저는 딱 뭔가 일이 딱 끝났었을 때 되게 뭔가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 일이 딱 끝나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갑자기 힘이 생기고 일이 끝나면 힘이 생기고. 일을 할 때 막 이제 힘이 생기시는 게 아니라 네. 일할 때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다가 놀 때 또 에너지를 최대한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루가 다 끝나고 네. 다 끝났다 그런 안도감에 네, 침대에 누웠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요. 네. 네, 그때가 온전한 휴식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좋은 꿈까지 꾼다면 더 행복하겠죠. 최근에 가장 좋은 꿈을 꾸신 게 뭐예요? 저는 사실은 꿈을 안 꾸고 푹 자는 게 더 좋은데요. 네. 요즘에는 꿈속에서도 막 일을 해서 눈 뜨고 나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은 꿈을 별로 꿔본 적이 별로 없고 항상 이제 힘든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렇구나. 네.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네. 꿈속에 강의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못 찾고 있다가 어떡하지 하다 이렇게 잠에 깨어버리는. 걱정하시다가 깨셨군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우리 큰형님은요? 저도 뭐 사실 꿈을 거의 꾸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가끔 와이프한테 쫓기는 꿈을 꾸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면 식은땀이 나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 제가 자꾸 도망가시는 나가면 거예요? 1, 2주 막 이렇게 못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시구나. 미안하니까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양심은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미안하셔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도 바쁜 생활 속에서 또 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 서부발전의 입사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고등학생이에요. 네. 근데 어리지만 진로가 확실한 게 정말 칭찬합니다. 네. 네. 이 덕담으로 시작하시는데 이미지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큰형님이 한국 서부발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서부발전은 공기업 중에서도 유명한 회사죠. 네. 국내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발전 전문 기업이고요. 네. 한국 중부발전, 또 한국 동서발전, 네. 또 한국 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 수력원자력 이렇게 5개 회사가 2001년 4월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서부발전에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네.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인지, 네.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네.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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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인 만큼 NCS 기반으로 직무 기술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 위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내용이 2가지가 있거든요. 네. 화력발전 설비 설계와 화력발전 설비 운영인데요. 네. 주로 기계 쪽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이제 주로 화력발전 설비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필요한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각자 이제 전공이 있잖아요. 네. 또 기계 쪽이든 아니면 전기 쪽이든 기본적으로 어떤 역학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이론과 뭐 종류. 그리고 설비 규정과 규격, 품질 관리 규정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수처리 그런 지식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사하게 되면 또 입사 전에도 우리 그 발전 설비 있지 않습니까? 설비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설비의 특징이나 또 설비의 성능 뭐 이런 부분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면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캐드와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뭐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것이 또 필요한 어떤 역량이고 또 고졸 수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캐드 같은 것들은 또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 제어 설비라든지 전기 설비 등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작동 상태를 구분하는 능력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좀 더 추가로 들어가면 폐기물 관리 능력이나 품질 검사 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역시 직무 수행 태도도 이 공기업이 사실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 규정을 준수하는 그쵸. 태도, 네, 기본을 맞습니다. 지키는 태도를 네. 특히 많이 보고요. 네. 또 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관련 부서 뭐 담당자들과의 소통도 잘 돼야 네. 아무래도 설비 유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 기본적으로 이 하력 발전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유용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춰야 될 어떤 책임 어떤 인식,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점검할 땐 또 꼼꼼하게 그쵸. 세밀하게 그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정확하게 업무를 네. 수행하려는 태도, 네. 그다음에 원칙을 준수하려는 네. 지키려는 그런 태도와 주인의식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뭐 사실 의사소통 능력은 빠지지 않죠. 네. 모든 기업에서 빠지지 않는 기본적인 그쵸. 능력이고 네. 일단 뭐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음. 상호 소통이 잘 되어야 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중요한 게 기술 능력입니다. 역시 기술적인 특성도 좀 타고나야 되고 네. 또 테크니컬한 어떤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기술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네. 대화로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를 이해하고 네. 작성하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자원 관리 부분인데요. 자원 관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용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설비를 또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설비나 이런 것도 계속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 또 요즘에 네. 뭐 4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IoT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적용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한 개인의 어떤 자기개발적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비용이라든지 경제성 그쵸. 평가 이런 그쵸. 부분들도 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능력도 네.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네. 필요한 역량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뭐 공기업은 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학력이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뭐 어학 점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제한이 없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고졸 전형이니만큼 2018년 올해 기준에서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가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당연히 고졸자는 지원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대학을 중퇴했다거나 뭐 대학 재학 중이거나 뭐 휴학자들도 다 가능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하면 또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도 네.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밖에 뭐 발전소의 어떤 주변 지역이나 뭐 그 직계 자녀라든지 국가 보훈 대상자 등을 좀 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과정도 궁금합니다. 예. 뭐 한국 서부 발전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NCS 전형을 따르고 있고요. 네. 우선 지원서 접수하고 직무지식 평가하고 직업 기초능력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면접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인터뷰에 50분, 그리고 직무 상황 면접에 또 그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개별 인터뷰 50점, 그 토론, 직무 상황 면접 50점 해서 전체적인 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선생님들 두 분의 컨설팅 경험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서부발전에 지원한 친구 혹은 기계직군으로 지원한 친구들의 어떤 그런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쪽도 지금 충청권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충남대, 우송대, 한남대, 모건, 내리,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역 인재에 대해서 또 가점도 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입사하는 비율도 보면 지방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직무 상황 면접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그 모 대학 학생도 직무 상황 면접 준비 잘 해갔더니 그 부분이 잘
위력을 발휘해서 뭐 기합격한 사례도 있는데요. 네. 예, 핵심 키는 직무 상황 면접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어려워하는 면접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도 좀 이 부분에서 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직무 상황 면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직장 경력이 없다 보니까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직무에서 필요한 전공 지식은 알고 있는데 직무에서 요구되어지는 역량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많이 어려워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많이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하반기부터 한국전력그룹 자체가 네. 면접 복장을 흰색 티셔츠 유니폼을 지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장이 아니라 가서 유니폼을 받아서 입어야 되는데 동국제강도 그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해지겠네요, 학생들이.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위에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네. 너무 자유롭게 운동화나 이런 청바지나 이런 것들을 입기보다는 그래도 너무 더 튀지 않는 그런 복장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상하게도 그 유니폼을 입으면 조금만 달라도 더 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컬러에서 너무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주의할 사항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서부발전은 자소서 있잖아요. 네. 이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서부발전 기계직 발전 설비 설계 직무를 지원한 정병찬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모습 수원공고기계과에 같아요, 지금. 진학하면서 앵글이 안 좋은데요. 헤드, 밀링, 용접, 선반 방에서 등 찍은 것 같아요. 다양한 기계 기술을 경험해 보고 기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경험 바탕으로 3분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캐드 경진반 동아리에 들어가서 매일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2D 및 3D 저거 기계 세계를 네. 매일 하였습니다. 저분- 저분이 아까 전에 먼저 나왔던 얘기하는 이로 지식에 인해 대한 기계 세계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설계만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제 도면을 보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올라와서 전공을 기계 선반을 선택하고 동아리도 기계 선반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통해 공구를 가지고 기계 재료를 직접 가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전 경험을 통해 도면을 그릴 때 뭐를 그려야 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이러한 기술에 저의 굉장히 경험들은 충실한 네. 서부 발전에서 화력 발전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기 만약 제가 시작하는데. 한국 서부 발전에 입사하게 된다면 저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사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근데 영상 자체는 어두워요. 그리고 목소리가 패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약간 그게 아쉽네요. 그 인사말만 하지 말고 진짜 인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대본을 그냥 읽는 듯한 느낌이 네. 있네요. 좀 열정, 패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동아리 네. 활동에서 좀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좀 네. 충실하게 네. 배우고 학습하고 뭐 실습했다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네. 약간 인성적인 부분도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네. 있는 음.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지 네. 않고 네. 목소리나 표정에서 사실은 인성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1학년 때 그 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캐드 동아리를 했고 네. 2학년 때는 또 기계 선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설비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부분도 준비를 했으면서 설계까지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설비 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췄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성 부분 요거 하나 추가했으면 네. 아주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지원자의 입사 서류를 좀 볼까요? 이력서부터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에서 역시나 가장 잘 보여지는 부분 중 하나는 이제 경력사항인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경력사항이라기보다는 경험사항이라고 하는 네.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병찬 씨의 특징이 네. 굉장히 좀 장황하게 활동 내용을 상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장황하게 기술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간단 명료하게 핵심 내용만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테드 동아리 치고 네. 네, 가로친 다음에 거기서 했던 뭐 기계 설계 이론이 보면 그리기 그리기 활동. 하고 또 옆에 뭐 여기 기타 더 할 거 있으면 더 강조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발명품 아이디어 대회에서 동상 네. 수상했네요. 음. 네, 저 내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동상을 탔는지가 나와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이따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자기소개서는 전반적으로는 저는 잘 직무 중심으로 잘 작성을 한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씩 뭐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1번 문제가 조직의 발전 전략을 고민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캐드 경진반 동아리에 가서 네. 했던 경험을 썼습니다. 네. 네. 저는 요 문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캐드 경진반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기계 설계 캐드 기초를 배웠는지 네. 요 부분이 언급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면접 때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네. 동기를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되게 좀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행 방안 수립 부분에서 네. 끝부분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네. 도면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무턱대고 진행을 하기보다는 기계 설계하는 방식의 이론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뭔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네. 또 해당의 어떤 이 나이대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남다른 뭐 표현의 문제가 표현에 어떤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네. 저는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할 때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기술들을 적용할지 그게 이제 기술 능력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경험의 결과 부분에서 네. 결과는 나름대로 잘 작성을 해주었는데요. 네. 불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목도 생기고 규정집을 읽게 되어 일주일 동안 무력하며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느낀 점을 더 보태주었더라면 네. 자소서 완성도가 훨씬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리 또 방향에 대해서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R 스타에서 R 결과하고서 리얼라이제이션에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쓰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재가 된 네. 거죠. 없는 거죠. 그렇죠? 영어가 좀 되십니다. 아니. 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네. 솔선수범한 경험이기 때문에 뭐 갈등 관리와 리더십, 팀워크 이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네.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양전지를 조사해서 하는 그런 조별 수행평가를 네. 소재로 해서 썼거든요. 저는 이번 부분에서 그 업무 협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율하기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는가라고 했었을 때 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갈등 관계를 조율한다는 어떤 측면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갈등이라는 거는 좀 대인관계적 측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에 나와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대인관계적인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이트 검색을 하였다.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지 어떤 갈등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타인의 입장, 타인의 입장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먼저 좀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또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갈등의 문제를 그냥 문제 해결 능력으로 끝내는 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3번이 문제 해결 능력 네.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한 경험이 있느냐 그 부분에서 선반을 선택해서 네. 실습했던 경험을 소재로 네. 썼습니다. 이게 뭐 선반에 관련된 내용이 좀 반복되기는 하지만 네.
선반 중에서도 지금 캡 가공을 소재로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 선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을 물론 잘 썼지만 찾아본다면 중간에 그래서 저는 공간을 최단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네. 또 그 밑에 줄도 마찬가지고 최단의란 어느 정도인지 네. 이 부분을 숫자화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훨씬 더 읽기도 편했을 거고 네. 신뢰성도 높아졌을 텐데 네. 물론 뭐 지금도 잘 썼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 친구도 지금 보면 결과에 네. 작업 시간이 단축되어 편리해졌다 해서 얼마나 단축되었냐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팀의 목표를 이해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선반 동아리 이야기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네. 지금 목표의식 부분에서 보면 친구 2명과 축을 가공해야 했고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조직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을 써주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배경 설명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맥락이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뒤처지고 하지만 팀원들은 설명을 적극적으로 들어줬고 응용력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팀원들은 설명을 적극적으로 들어줬는지 이제 이야기가 끊긴 느낌이죠. 네. 예를 들면 뭐 기본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했더니 친구들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줬다든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연결고리가 조금 이제 글자 수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했겠지만 네. 좀 연결고리가 약해진 느낌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면서 네. 이 친구가 그 실무 능력이나 네. 이론 학습을 좀 잘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어요. 네네네. 여기에서도 지금 다른 멤버들에게 좀 가르쳐 주면서까지 그 과제를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을 썼는데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그냥 이런 거는 경험 질문으로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번이 또 남아있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을 볼까요? 네. 네, 이거는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기여한 어떤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기 개발 역량을 좀 보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이던 학습의 적극성에 대한 항목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능력을 개발하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했는데 약간 그렇죠. 좀 엉뚱한 이야기를 좀 질문으로도 했거든요. 맞지 않는 예,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구상 단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떠한 지식이 필요했는데 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자체를 중점적으로 썼고 약간 자기개발적인 어떤 역량을 좀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계속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회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만 나와서 약간 맥락에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데서 어떤 능력을 요구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본인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걸 좀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의도가 안 나와 있어서 대회를 뭐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한 건지 그 동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정확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게 정확히 뭔지가 정확히 또 안 나와 있거든요. 추상적으로 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서류상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뭐 면접상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걸 이 작품을 무엇인지 다시 네.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리한 요구기는 하지만 네. 이 병찬 씨가 중요한 핵심을 조금씩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창의성과 활용 여부를 인정받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 면접관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 어떤 불필요한 설명이 앞뒤에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글자 수를 못 맞추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핵심이 약해지는 네. 이런 네.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그 서류 평가까지 다 마쳤는데 네. 네. 면접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면접은 이제 자소서에 기술한 그 직무 수행 능력이 네. 실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자소서에 잘 나오지 않은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나 우리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책임감, 네, 이 책임감. 부분을 이 부분 그리고 기본 준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뭐 여기서 작성되어진 부분들이 대체로 약간 동아리 활동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혹은 네. 아니면 뭐 아이디어 대회 나갔던 것들, 여기서 했던 어떤 조직 활동 시에 보여지는 이 지원자의 어떤 모습,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땐 어떻게 극복하는지, 갈등이 있었을 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경험 중심으로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인성 질문 위주로 한번 질문을 많이 던져보고 싶어요. 네. 직무 역량은 뭐 여기서도 잘 표현이 돼서 네. 한번 그 인성 질문 위주로 좀 해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전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정병찬 씨랑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